오늘의 증시입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약보합권에서 파란불을 켰는데요.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긴축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밑돌았고 암호화폐 약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하루 만에 등을 돌린 외국인의 매도세에 마이너스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0.09% 소폭 내린 3,168.43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41% 오르면서 966.0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9시입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녁 식사는 잘 하시고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오늘 좀 오르락 내리락 했던 시장 속에서 좀 멀미가 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5월은 좀 의뢰 조정을 받는다는 이무학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5월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6월의 주도주를 혹시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6월과 함께 썸머 랠리를 이끌고 갈 주도주들 위너 11 종목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이런 위너 11 종목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강의의 링크는 저희 노란톡방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있으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면요. 이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은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되거든요.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흐름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이끌고 갈 위너 11 종목 매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장중에 갑작스럽게 던져주시는 이 리베로 종목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리베로 종목은 수익 150%까지 가져갔던 그런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얼른 들어오셔서 위너 11뿐만 아니라 수익률 빵빵한 리베로 종목까지 한번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열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위너 11 종목, 리베로 종목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짧은 1시간 동안 우리 시장에 대한 흐름뿐만 아니라 주린이들을 위한 특강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강의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최근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조금 살펴보는 시간 오늘 또 특별히 가져볼 예정입니다. 오늘 더욱더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와 1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무학 전문가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사실 오늘 너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은 이런 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무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생생정보 이무학 전문가입니다. 자, 정말 이 5월,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5월, 이번에는 조금 아니길 바랬지만, 역시 증시의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달이 거의 이제 마지막 끝바지에 거의 이제 7분 능선을 넘어가고 있죠. 다행스러운 것은 시장이 뭐 5월 달에 변곡도 많고 또 우리나라 공매도도 재개되고 또 여러 가지 뭐 편할 날이 없는 그 언제는 편하겠습니까마는 또 여러 가지 좀 호황제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5월 달에 끝바지 꼭 뭐 6월이라고 서머랠리가 오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서머랠리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름을 붙인 것은 5월 달에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6, 7월 달에 좀 올라오는 성향이 있고요. 또 하나 뭐 있죠? 서머랠리 말고 제뉴얼 이펙트, 신년 효과라는 것도 연말에 대부분 장세가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또 연초에 또 장이 올라오니까 또 제뉴얼 이펙트라는 게 붙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5월 달에 여러 가지 국내 수급 상황이나 외국 증시들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6월 장은 확실히 좀 5월보다는 조금 많이 매매하기 좀 수월한 장세, 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어려웠었던 매매가 있었다면 그러한 좀 부분들도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는 그러한 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요. 저랑 같이 또 시장 안으로 또 깊숙이 파고 들어보면서 항상 시장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업황, 그 다음에 종목이죠, 그죠? 우리 또 맨 윗물이 과연 어떤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인플레죠. 올해 미증시를 가장 세게 흔들었던 것, 미증시도 악재가 좀 많이 있었죠. 미증시라고 뭐 맨날 편했겠습니까? 물론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제일 단단하고 제일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제일 악재를 호재로 씹어먹는 강한 흐름들 두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죠.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하면 강세장,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둔감하면 약세장.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웬만한 악재들을 거의 다 꽉꽉 씹어서 꾸역꾸역 소화하고 있습니다. 인플레도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정말 불같이 일어났었던 나 잊었어? 인플레야 하면서 시장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던 인플레도 그 불길이 많이 잡혔죠. 그죠? 이로써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우리의 기억 속에 주식하는 사람들 금방 잊어버리죠. 그죠? 우리의 기억 속에서 또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서서히 잊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잊혀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의 이 하락의 또 여러 가지 원인들, 또 이 옐런의 테이퍼링에 대한 던지기, 제가 한 번씩 던져준다 그랬죠. 왜 던진다 그랬어요? 테이퍼링이 잊었어, 테이퍼링 하면서 왜 던진다 그랬어요? 내성을 가지라고. 시장아 놀래지 마. 갑작스럽게 발표. 예전에 금융위기 때 버냉키가 한번 테이퍼링을 처음 언급할 때 미증시가 한 6개월 정도 박살났었거든요. 국내 증시도 같이. 그러한 그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을 살짝 데미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던져보고 무마해주고 한번 던져보고 무마해주고 또 이번 FOMC에서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몇 글자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시장을 내성을 가지라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미국 증시도 올해 뭐 여러 가지 또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뭐 테이퍼링에 대한 악재와 또 요새는 또 뭐 비트코인 떨어지면 같이 급락하고 비트코인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가고 이러대요. 왜 그래요? 왜? 우리 증시가 왜 비트코인하고 같이 움직여요? 왜 우리가 대만하고 같이 떨어졌어요? 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변동성이 엄청 커진 놈이 있으면 증시는 그놈 따라간다니까요. 대만 증시가 폭락했을 때 저거 뭐야 하면서 국내 증시도 한번 크게 내려갔었고요. 비트코인도 위에서 한번 40%가 폭락을 하니까 물론 머스크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비트코인하고 증시가 같이 움직인다는 게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증시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비트코인 따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변동성이 크니까 잠깐 거기에 따라서 그냥 딸꾹질 정도 하는 거지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커플링은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그죠? 변동성이 한번 크게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잠깐 움츠려들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증시도 여러 가지 이 악재 요인들을 이겨나가면서 또 지표가 안 좋았다고요?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 상승 때? 와, 지표 안 좋다. 테이퍼링 못 하겠지롱 하면서 올라가 버리죠. 그죠? 지표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아요. 증시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또 만약에 고용 지표가 좋았는데 장이 떨어졌다. 그럼 뭐라 그래요? 고용 지표가 좋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리겠구나 하면서 떨어질 거예요. 그죠? 이거는 지표와 지금 유동성 랠리의 경계선은 거의 접점입니다. 수평선. 거의 만나지 못하는 선을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이게 막상 만나서 지표가 좋아졌으니까 당장 테이퍼링 하겠구나 또는 지표가 안 좋았으니까 뭐 연준이 또 공격적으로 또 경기 불안하겠구나 이런 식의 극단적인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미국 증시의 흐름 특히나 나스닥 기술주들의 흐름들이 많이 반등이 좀 좋아졌어요. 그죠? 나스닥이 제일 미증 3대 다우, 나스닥, S&P 500. 다우 지수는 30개밖에 없다 그랬죠. 다우 지수를 보는 거는 마치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총 32만 놓고 장을 판단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S&P를 좀 놓고 보는 게 정확하고 그리고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
그죠? 바이오나 뭐 IT나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밀집돼 있는 구간. 말 그대로 우리나라도 쿠팡 가서 나스닥 상장했잖아요. 그죠? 뭐나 소나 다 상장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변동성 자체를 좀 이겨내는 것 자체도 대견하다. 나스닥도 대견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결론을 내드리자면 뭐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더 이상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표 안 좋아도 괜찮아. 금리 잠깐 움직여도 괜찮아. 비트코인 뭐 급락해도 괜찮아요. 다 한 번씩 겪었었잖아요. 그죠? 그 내성을 확실하게 좀 가져주기 때문에 미증시는 앞으로도 뭐 크게 별일 없을 걸로 우리가 밤잠 설칠 일은 없을 걸로 일단 좀 보고요. 그리고 대만 증시도 여기서 한번 출렁일 때 저는 대만 지수 뭐 크게 안 보고는 일주일에 한두 번 보거나 말거나 할 정도인데 이렇게 한번 출렁이니까 지금 저도 한 2, 3주 내내 대만 증시부터 확인하는데 변동성이 일단은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얘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다시 줄면 얘도 이제 안 봐도 되겠다. 그래서 대만 증시도 이제 프리패스 하면서 이제 앞으로 안 가져올게요. 대만 증시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고 무엇보다 저는 요놈 때문에 5월장에 저희 국내 증시의 반등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누구야? 상해. 중국 증시가 뭐라 그랬어요? 미국과 가장 동조화가 안 되는 나라다.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이긴 하지만 미증시가 지금은 미증시 막 올라갈 때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갈 때 5월달 신고가 기록할 때 상해 지수 어땠어요? 뭐 저점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죠? 저점에서 헤매고 있었어. 얘는 글로벌 증시랑 같이 잘 안 갑니다. 지금 뭐 거의 독고다이죠, 그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확 또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죠? 이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러한 그 흐름들 왜 중국 증시가 국내 증시와 시차적으로 커플링이 강하거든요, 그죠? 미 증시는 뭐 크게 변동 없으니까 거의 갭은 뭐 비슷하게 출발을 하되 10시 반에 개장하는 중국 증시에 따라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바뀌고 단타적인 기관 금투의 포지션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 중국 증시의 이러한 그 강력한 또 반등 흐름, 얘 또 한 번 올라오면 무섭거든요. 중국 증시는 미국처럼 추세로 안 가요. 그냥 드립다 올라갔다 드립다 빠집니다. 그죠? 이번에도 또 드립다 올라올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장중에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 아주 좋은 소스를 제공할 걸로 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달 상승 랠리의 반등의 5월달 저점에 가장 강력한 이유 근거로는 아주 마음에 드는 상해 지수. 자, 두 번째 그럼 가봅시다. 자, 중국 증시만 따라가나? 그러면 국내 증시는 수급이 엉망인데 어떻게 따라가? 주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일단 우리나라 이제 내부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지금 해외 한번 훑었죠? 미국, 대만, 중국 훑고 우리나라 와 봅시다. 잘 못 가요, 지금은. 지금 계속 음봉도 많고 미국 증시 좋으니까 맨날 갭은 뜨지. 갭은 떴는데 뭐 올라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또 종가. 변동성도 크게 없어요. 그냥 뭐 20일선을 계속 코스닥도 한번 꼬꾸라지더니 잘 반등이 안 나와요. 잘 반등이 안 나와. 근데 수급 상황이 그렇게 엉망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현상들, 이러한 수급, 외국인들 매도가 여기서 클라이막스를 지났죠, 그죠? 하루에 2조 7천억, 1조 4천억씩 기록적으로 팔던 이게 지나고 나서 이제 확실히 쭈르르르르 줄어들었습니다. 700억 사기도 하고 200억 팔고 이제 1조 단위 매도는 없죠. 기관 투자자들도 연기금도 간간히 사주고요. 투신권도 간간히 사줍니다. 얘네들은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펀드 안 하잖아요. 직접 투자하잖아요. 그죠? 운영사들 돈이 없어. 연기금도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에 안 끼어듭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는 외국인 없이는 힘들다.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야 일단 시장 반등에 뭐예요? 번개탄 역할을 해주고 그 번개탄에 이제 뭐 단타쟁이들 금투가 와갖고 막 뭐예요? 여기다가 휘발유를 붓거나 이런 식으로 불을 확 지피는 역할을 뭐 기관 애들이 할지 몰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일단 외국인 매도가 일단락 됐다라는 게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증시가 1번, 여기 요 놈이 2번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2번의 근거가 되겠고요. 3번 코스닥도 뭐 봐야지요. 우리 막내 코스닥 지수도 좀 보자면 요 좋아요. 연기금이
계속 사줍니다. 연기금이 또 둘, 넷, 여섯, 7거래일 연속. 왜 자꾸 제가 연기금을 보냐면 지난 이 코스닥 지수의 상승 흐름 때 시장을 이끌었었던 주체가 1000포인트를 돌파해 줄 때 뭐 며칠을 가지는 않았지만 그죠? 한 두세 달 갔으면 모르겠는데 뭐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그죠? 요 짧은 시간이어서 크게 임팩트는 없었습니다만 이때 수급을 이끌었었던 매수 주체가 연기금이었거든요. 코스닥에서 연기금. 그래서 연기금이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슬슬 더 돌아오고 있죠. 수급은 코스닥 쪽이 훨씬 좋아요. 코스닥 쪽이 훨씬 좋다. 근데 코스닥 쪽이 잘 반등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왜? 코스피는 들어 올리려면 외국인들이 드립다. 삼성전자만 3, 4% 들어 올리면 돼요. 왜? 시가총액 20% 외국인들은 지수 올리기 쉬워요. 코스피는 하이닉스, 우선주의 3개, 시총 1, 2, 3위. 여기 3개. 뭐예요? 얘네만 거의 28% 정도 되죠. 그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3개만 올리면 그냥 장 올라가요. 다 필요 없어요. 외국인들 나중에 코스피 들어 올릴 때 보세요. 얘네 셋 없이는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얘네가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이 외의 매매 2,300분의 3 말고 2,300개 중에 2,200개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이 세 종목의 상승은 그리 반갑지는 않아요. 장이 제일 좋은 거는 뭐다? 얘네가 안 갈 때 장이 올라간다. 그게 진짜입니다. 얘네가 올라갈 때 장이 빠진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2% 가는데 장이 마이너스야? 다 죽었다는 거거든요. 다 장 박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가중평균 방식, 미국도 이렇게 시가총액 차이가 안 납니다. 나스닥도. 근데 우리나라 아주 특이하게 워낙 크죠. 뭐 클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삼성전자 혼자 말씀드렸죠. 시총이 한 500조 넘어가는데 500조 정도 지금 좀 빠져서 그죠? 얘가 코스닥 상장사 다 합쳐봐야 300 몇십 조밖에 안 돼요. 코스닥 다 합쳐봐야 삼성전자 한 5분의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 실적이 삼성전자 반도 안 되거든요. 코스닥 다 합쳐봐야. 그래서 뭐 이 현상은 당연하긴 한데 워낙 이놈이 공룡이라 코스피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승할 때는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장 올라간다. 그날은 뭐 또 그냥 계륵이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또 칼을 집어들 때는 공격적으로 창을 찌를 때는 삼성전자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한 1% 있는데 지수가 막 1% 올라가고 있어. 이런 장세는 먹을 거 진짜 많거든요. 그죠?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흐름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는 업황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 또 마찬가지예요. 장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얘네가 이 세 종목이 뭐라 그랬어요? 시장을 버티는 뼈대가 있어야 된다. 중심, 기둥. IT가 무조건 기둥이 돼줘야 됩니다. 제가 이거 맨날 말씀드리죠. IT가 기둥이 돼줘야 여기서 언택트와 텍트가 싸우든 시클리컬과 경기 민감주와 경기 가치주가 싸우든 뭐 하든 이 중심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삼성전자 8만 원 붕괴될 때 다 시클리컬이든 뭐든 다 밑으로 뻗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중심이 일단 섰어요, 다시. 삼성전자 8만 원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여기가 중심을 서주니까 이제 다음 종목으로 순환매가 돌죠. 그럼 그 순환매는 어디다? 조선 철강 이제 그만 시클리컬 그만하고 다시 오시라 그랬죠. 그죠? 다시 시장 인.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업종이 뭐예요? 미디어, 엔터, 또 합쳐서 여러 가지 놀자 주식들. 항공, 여행, 영화, 쇼핑, 면세점 여러 가지 굉장히 다방면한 섹터에 코로나의 피해를 입었었던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 다시 주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이제 시총 탑 10 밑에 애들 하시라 포스코 하시고 동국제강 하시고 현대미포 하시고 했지만 제가 지지난주부터 2, 3주 전부터 전략을 바꿔드렸죠. 일단 여기부터 수익 실현하시고 추후 전략은 나중에 세워보자. 이제는 경기 민감주로 시클리컬 관련주가 아닌 이제 아직은 적자 기업 괜찮아요. 앞으로 성장을 보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셀트리온 제약이 붙박이로 못 가니까 장이 시젠
지금 이제 몇 개만 다 날리면 될 것 같은데 HLB, 알테오젠, 제넥시 이런 종목들 지금 시총에서 몇 개 이제 거의 살아남은 기업들입니다. 시총 뭐 15위 종목 중에 얘네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예요. 바이오 때문에. 코스닥 바이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서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다 사라져버려라. 밑으로. 시젠 사라져버려라. HLB 사라져버려라. 알테오젠 사라져버려. 시총 12, 22, 30이 밖으로 다 올해 안에 다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게 뭐예요? 수질 개선, 체질 개선. 이렇게 돼야 이제 코스닥도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고 뭔가 트리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좀 밀려 있는 흐름은 앞으로 체질 개선을 위한 눌림, 그리고 체질 개선이 확실됐을 때 다시 1000포인트로 올라가면 이제 그 1000포인트는 안 내려올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체력이 약한 상황에서 1000포인트 올라가니까 금방 밀린 거예요. 바이오가 많으니까. 바이오가 다시 시장을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체질 개선 중. 자, 올라왔잖아요. 카카오톡 3위 올라오고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엠 벌써 ENM, SK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리노공업 팍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 종목들이 체질 개선하면서 올라와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지금 제가 아까 동그라미 틀었던 바이오를 다 일단 걷어내면 확실히 이제 튼튼한 체력으로 코스닥도 단단한 모멘텀을 좀 보여주면서 올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의 흐름에서 우리가 노랑톡방에서 요새는 공매도를 같이 합니다. 공매도. 제가 철강주들 2, 3주 전부터 계속 매도 말씀드렸죠. 동국제강 너무 많이 올랐어요. 버블. 제가 항상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삼성전자도 과속 스캔들 걸려갖고 지금 저러고 있죠. 현대차 마찬가지. 대형주들 이렇게 한번 뻗고 나서 지금 계속 기잖아요. 얘도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내려와야지. 동국제강 오늘 공매도 하세요. 지금 공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매수입니다. 제가 허매수 지난 금요일날 강의 드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랬죠. 그죠? 허매수 1번 복습해 볼까요? 매수 10호가가 매도 10호가보다 최소 2배 이상 많다. 매수는 100만 주 쌓여있는데 매도는 50만 주밖에 없어. 그런데 계속 밀리죠. 허매수, 가짜 매수라고 여러분들 꼬시는 겁니다. 와서 사라고. 진해 물량 털라고. 두 번째, 체결 강도 뭐예요? 마이너스 70이야. 세 번째, 창고.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키움, 미래, 이베스트, 그죠? 온라인 3사 창구만 사고 있습니다. 개인만 그냥 죽어라 사고 있는 거죠. 창구. 이걸 허매수가 딱 보여서 급락이 시작되면 우리는 바로 앞으로도 공매도 쳐버릴 겁니다. 앞으로 홍당 공매도 종목 조심하세요. 네, 공매도 오늘 공매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풍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그냥 픽 쓰러져. 이게 그냥 마이너스 한 30% 나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대우조선해양도 조선주, 뭐 조선플랜트 수주가 어쩌고 저쩌고 뭐 난리를 치더만 그냥 떨어지면 30%예요. 삼성중공업 탄 맞았죠. 증자탄. 여기서 유증 때렸습니다. 증자탄 맞았죠. 조선철강 앞으로 홍단 공매도 대상일 겁니다. 대신 놀자. 진에어 신고가 기록하고 요새는 트렌드가 종목들이 막 같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다음에 뺨 저기 우주로 가면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막 발사 준비하는 그러한 좀 흐름인 것 같아요. 진에어가 벌써 우주 가 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지금 발사 준비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대한항공, 항공주, 하나투어 신고가, 그죠? SM 뭐 얘는 그냥 첫 번째 발사체가 됐죠, 그죠? 와, SM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 보고 참 대단하다. 놀자 주식들 계속 바닥권에 있는 거 해집고 다녀야겠구나. CGV 쫙 오늘 신고가 종목들 보면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업황이죠. 영화도 있고 항공도 있고 또 여행사도 있고
또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쪽을 계속 헤집고 다녀야 되는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더 편해요. 그죠? 더 편하다. 그래서 이따가 이번 주는 위너 11 종목보다는 제가 놀자 주식 중에서 좀 똘똘한 종목들, 아직 이렇게까지는 안 간 종목들, SM처럼 또 뭐 하나투어처럼 아직 이렇게까지는 안 간 종목들을 계속 좀 후발로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일단 설명을 드리고 또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매매 가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전략으로 세워드리고요. 잠시 일단은 우리가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은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 고점에서 물리고 이런 거는 그거는 매매적인 측면에서 어디가 고점인 줄 알겠습니까만은 시간 템포가 굉장히 빠르다고요. 여행주들도 제가 불과 한 1, 2개월 있다가 그만하세요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어때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마스크 이제 여러분들 벗으면 시장 끝이라 그랬죠. 거의 막바지에 다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수익으로 콜로 매수로만 먹을 수 있는 장세는 점점 시장이 막 빨라지는 호흡이 가빠지는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템포 있는 종목들도 매매는 하지만 예전처럼 게으른 투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샀으니까 6개월, 10년, 10년, 뭐 1년. 보니까 삼성전자 10년 보유한 사람이 짱이더라. 다른 주식도 10년, STX 10년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 막무가내 식으로 매매하지 말고 지금은 여러분들도 조금 더 발빠르게 스마트하게 조금 더 좀 템포를 좀 시장과 같이 시장의 템포가 막 빠르잖아요, 그죠? 여기서 뒤처지지 말고 저랑 같이 템포를 좀 빠르게 푸시하면서 매매하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에는 5월보다는 조금 수월한 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좀 오르는 시장에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지금 좀 조정을 받을 때 저점에서 이렇게 선취매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선취매 전문 우리 또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6월장 함께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방송 1시간 너무 짧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한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은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시간이 조금 허락이 된다면 좀 간단하게 종목 상담이 진행을 해볼까 예정인데요. 네,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를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주린이 분들을 위한 아주 쉽고 유익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좀 재료들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특히 이 원전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이무학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무학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있어서 지금 거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련주들을 많이 좀 매매를 혹시라도 하셨다면 주말에 또는 월요일에 가져왔네, 반도체 협약했네, 전기차 되겠네, 또 삼바,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네 하면서 아침에 매수를 특히나 월요일로 하신 분들은 저를 배신한 거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D-Day가 있는 테마는 전날 팔아라 그랬죠. 최소한 당일 팔아라. 한미 정상회담 끝났잖아요. 월요일날 그걸 왜 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관련해서 오히려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사자성어로 성동격서라고 봅니다. 성동격서. 북을 동쪽에서 두들기고 서쪽을 쳐버린 거예요. 뭐예요? 분명히 한미 정상회담 예상 주요 의제는 대북 정책, 반도체, 배터리, 백신이었습니다. 그죠? 볼까요? 어떻게 됐나? 삼성전자. 물론
이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총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테마도 좀 가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죠? 꿈쩍도 안 했죠, 그죠? 꿈쩍도 안 하고 계속 음봉만 냈어요. 월, 화, 수 3일 내내 꿈쩍도 안 해. 뭐 어쩌라고 그죠? 반도체 가서 줄 쓴 거지 뭐 특별한 거 있었어요?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죠? 삼바로직스 야 올라갔습니다. 일단 백신 한다고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산 사람 있죠, 분명히 월요일 아침에 계속 밀리죠. 생산 안 해요? 합니다. 백신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개무시당했죠. 이게 삼바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주가가 뭐 제로 노출도 있지만 저는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이 백신을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 되면 기술을 좀 그죠? 전수해서 같이 여기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용액을 갖고 와서 병에만 담는 거예요. 병에만. 원료 그대로 들어옵니다. 원료 그대로. 그러니까 원료가 예를 들어서 1톤 있으면 그거를 병에 막 나누고 박스에 하고 그러면 1톤이 10톤 되고 20톤 되잖아요. 그죠? 그 부피를 줄이는 거예요. 그냥 원료만 그냥 1톤 들어올게. 병은 니네서 담어. 박스는 니네가 포장해. 이런 수준으로 갖고 왔습니다. 백신을. 그러니까 이거 좀 무시당한. 예전에 애플카처럼 애플이 다 만들게 현대차 너는 하청만 해. 이런 것처럼 자존심 상한 좀 일이어서 삼바가 앞으로도 좀 가기는 좀 백신적인 측면에서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LG화학도 오늘 뭐 특히나 CS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와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전에도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전기차도 뭐 그렇게 크게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왜? 다 예상을 했거든요. 그죠?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료라는 것은 분명히 내일이면 아들, 딸이 있는데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내일이면 분명히 아들이 생일입니다. 오늘 밤에 분명히 아빠가 선물을 사올 거예요. 근데 아빠가 선물을 뭐 사올지 뻔히 알아.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선물이 있어. 근데 일어나 봤더니 딸한테 더 좋은 선물이 온 거예요. 생일은 아들 생일인데. 그럼 딸이 엄청 기뻐하겠죠. 받지도 못할 선물을 받았으니. 그게 바로 두산중공업, 또 한정기술, 또 LG넥스원,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 무슨 기대를 안 했는데 여기서 한미정상에서 성동격석극으로 우리 원전이랑 같이 합시다. 지금 저기 중국이랑 러시아랑 쟤네들이 지금 원전을 뽑아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건설 시공 능력에 맞춰서 우리가 저들과 싸웁시다. 우리가 원전에서 또 신냉전 시대를 한번 열어봅시다. 이걸 하니까 두산중공업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말씀드렸죠. 이건 해도 된다. 딸한테 선물을 줬네. 아들 생일인데. 두산중공업 오늘 탑픽 종목입니다. 우리 회원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홍단 분들이 두산중공업 올인했는데 어떻게 해요? 남편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베리굿입니다. 강홀딩 하세요. 오늘 서방님 HTS 보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냥 HTS 끄시라고. 보면 팔고 싶으니까. 굿, 베리굿. 그죠? 한전기술도 신고가까지 여기서 V자로 그냥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 LG넥스원 사거리 제한에 폐지했죠. 그죠? 미사일 이제 멀리 쏴도 돼. 이게 무슨 얘기로 가는 거예요? 쏴라, 로켓. 위성으로 가자.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들이 LG넥스원 방위산업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뿅뿅뿅 치고 올라가는 종목. 자,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점은 뭐예요? 분명한 것은 D-Day에 예정돼 있던 재료 내일 분명히 아들 생일이면 아들은 그 선물을 받고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서브적인 기대하지 않았던 뭔가의 선물이 주어진다면 여기서 굉장히 큰 시세가 폭발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시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주식 뭐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한 D-Day 테마가 앞으로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좀 부분들을 잘 한번 연구해 보시면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수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 증시에 대한 종목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 함께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위너 11 종목을 이무학 전문가님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장중에 이무학 전문가님이 갑자기 제시해주는 리베로 종목까지 있거든요. 이 종목은 150%까지 뛰기도 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면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켜시고요. 화면에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앞으로 이무학 전문가님의 위너 11 종목과 리베로 종목 모두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김부겸 국무총리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6월부터 백신 접종 1차만 해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또 벗을 수가 있고요.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또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빨리 백신을 맞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따라 이른바 코로나 피해주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 수혜주들이 최근 좀 들썩거리더니 오늘 발표 이후로 좀 본격적으로 주도하는 흐름이 좀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놀자주들. 네. 제가 이제 놀자주로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 정말 오를 거 다 오른 것 같아요. 네. 오를 거 다 올라서 뭐 다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많고 특히나 뭐 대형주들,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시장을 좀 다 한 번씩은 순번을 차례를 겪으면서 주가가 신고가 랠리를 펼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시장에서는 이 시장의 순환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 언택트 관련주들 상승해서 뭐 연초에는 또 IT주들 상승, 뭐 자동차주들 상승, 또 뭐 최근에는 뭐 증권주, 은행주, 뭐 철강주, 조선주 뭐 이렇게 금융주나 시클리컬 관련주들도 다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순환매라는 것은 이어달리기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제가 봤을 때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주자, 이어달리기는 제일 잘 달리는 애가 마지막에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아마 좀 잘 달리는 시장에 정말 이 휘날레 마지막 불꽃쇼, 화려한 불꽃쇼를 터뜨릴 수 있는 뭐 업종 섹터라고 부르기도 좀 뭐해요. 워낙 놀자 주식들이 광범위하니까. 맞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뭐 네. 놀라고 치면 뭐하고 못 놀겠습니까, 그죠? 빨리 놀고 싶어요. 네, 뭐하고 못 놀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좀 광범위하게 좀 퍼지면서 좀 불꽃이 하늘을 수놓는 흐름들 좀 예상을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은 좀 프리하게 종목들 좀 여러 가지 볼게요. 네. 일단 이 시장은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순번을 정해서 막 가기보다는 한 놈이 그냥 우주 가 있으면 다른 애들이 쫓아가는 형국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주가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크고 그리고 거기서 종목을 좀 잘 못 잡으면 좀 타이밍이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다림이 길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뭐 원하는 대로 주가 좀 안 가는 가능성도 있는데 시장 좀만 좋아지면 다시 좀 순번도 정하고 대장주도 나타나고 좀 정상적인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은 관련해서 여행주 쪽에서 노랑풍선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 네, 화면 잠깐 볼까요? 네, 노랑풍선 지금 28,000원 가격대 있고요. 네, 직전 고점 가격대 여기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저항과 지지를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번 저항대를 만들고 나서 돌파를 하니까 이제 여기는 안 밀리긴 해요. 안 밀리긴 한데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하네요. 네. 왜요? 여행주들 다른 거 다 신고가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늘 오늘 하나투어도 말씀하신 하나투어도 올랐고 모두투어도 올랐고 굉장히 많은 놀자주들이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는 네.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두투어 하나투어도 그렇고 레드캣 투어 얘도 거의 뭐 신고가 굉장히 잘 가지고 참 좋은 여행 네. 얘도 정말 주가가 참 좋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노란풍선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노랑풍선이 일단은 다른 여행사들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기껏해야 뭐 구조조정하고 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렇게 뭐 간신히 새끼 라면 먹고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노랑풍선은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업계 재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숙박, 뭐 렌터카, 레저, 뭐 쇼핑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다 통합해서 이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요. 이게 지금 2분기 중에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거 만들고 있었다 하면서 네, 플랫폼을 하나 개발이 완료된 상황, 지금 뭐 테스트도 다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 어려울 때 그냥 허리띠 졸라매면서 연명했던 기업보다는 어려웠던 시기에 물론 뭐 독이 될 수도 있죠. 코로나가 진짜 이게 앞으로도 뭐 2, 3년 가면 허리띠를 졸라맸던 사람의 승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때 돈을 안 썼으니까 더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올해 어느 정도 백신도 이루어지고 지금 해외에서는 뭐 거의 접종자가 뭐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국가들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일단은 빨라야 뭐 올해 말까지는 뭐 우리도 뭐 거래주기도 완화하고 여러 가지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공격적으로도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 시장 업계 재편을 노리고 있는 왕좌의 탈환이죠. 모두투 하나투 언제까지 지네가 1등할 거예요, 그죠? 왕좌 탈환을 노리고 있는 노랑풍선 이번 고점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약간 지금 밀려 있는 경향이 있지만 이 종목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도 지금 1,300억밖에 안 됩니다. 가벼워요. 풍선처럼 가볍습니다. 밑에서 누가 지금 땡기고 있는 내용만 탁 놓으면 빨강 풍선 돼서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행주에서 일단 저는 한번 노랑풍선 계속 한번 푸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노랑풍선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잔디를 짓누른다면 노랑풍선 계속해서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네. 모습, 잔디라고 비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언급하셨던 그런 위너 11 종목들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는 모습들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개발하고 그리고 계속 찾아내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노란토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위너 11과 그리고 리베로 종목까지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 네. 그리고 또 이 놀자 주식 중에서 또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주가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콘텐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외국인들이 CJ ENM을 아주 적극적으로 또 담더라고요. 그리고 CJ CGV도 증권사의 리포트가 호평을 맞아요. 받으면서 굉장히 또 크게 올랐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플랫폼 기업들은 여전히 뭐 좋다고 봐요. 뭐 주가가 그쪽은 별로 오른 것도 없고 네. 특히나 이제 OTT 관련주들이 5월 하락에 거의 직격탄 맞았거든요. 예. 근데 OTT 주들은 코로나가 회복된다고 해서 뭐 OTT 넷플릭스 안 볼 건 아니거든요. 네. OTT 자체가 오버 더 탑이잖아요. 집에서 시청하는 게 OTT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주라는 게 집 밖으로 야외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행도 항공도 여러 가지 뭐 극장도 또 여러 가지 마찬가지겠지만 엔터도 공연장도 근데 OTT 말 그대로 오버 더 탑이잖아요. 그죠? 집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OTT 쪽도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많이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주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해운주들을 잘 가길래 선광이라는 물류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죠? 선광. 그래서 이 HMM이나 뭐 그런 해운주들 수익 못 내신 분들 선광 물류센터로 수익 내세요. 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만 원에서 지금 거의 40%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선광 랠리 이번 시장 무시죠. 뭐 그냥 내립다 가갖고 40% 정도 높은 수익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거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봅시다. 해운주 강세 그러면 선박 물류센터 물류 종목들 컨테이너 실어 날리는 컨테이너 저장하는 종목도 강세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풍선 참 좋은 여행 뭐 레드캡 투어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여기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여행 일단은 제주도 여행 가면 혹시 뭐부터 알아보시죠? 저요. 제주도 여행 가면 먼저 저는 바다에 좀 들어가고 싶어요. 바다요? 네. 바다에 못 타고 가시죠? 바다에 배 타고 들어가죠. 배 타고요? 비행기 타고 들어가죠. 네.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저는 공항에 도착하면 먼저 렌트카부터 가거든요. 아, 맞네요. 네. 네. 일단 차를 빌려야 뭐 바다도 가든 뭐 저 네, 그죠? 버스도 한 번씩 여행. 아, 그래요? 네, 네. 네, 렌트카 다음에는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가족들이 많아서. 오, 네. 그래서 일단은 렌트카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시장에서 몸값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오. 렌트카가 벌써부터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종목은 렌트카 상장주가 없어요. SK 렌터카밖에 없는데 네. 뭐 독보적으로 이쁨을 받을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 여행주는 많잖아.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푸는 많지만 네. 얘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다 비상장사입니다. 아. 그래서 시장에 좀 외동 아들이죠. 네. 혼자 있어서 좀 이쁨을 좀 독차지할 수 있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 종목 보면서 조금 뭐 렌트카 가격을 좀 알아봤어요. 제주도 렌트카 얼마씩까지 했는데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한 3-4배 정도 이상? 그래서 제주도에서 지금 렌트카 업체들이 담합을 하나? 맞아요. 너무 비싸졌더라고요. 너무 비싸졌어요. 네. 이게 정말 성수기가 되면 더 좀 가격이 좀 비싸진 싸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우리가 해운주에서 물류 종목 성광을 아이디로 찾아냈다면 이 여행주 강세에서 또 이 SK 렌터카를 또 아이디어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SK 렌터카도 이번 놀자 주식으로서 한번 신고가 랠리 쭉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타이밍은 우리 노랑톡방에서 제가 쫙 리베로 종목으로 잡아드리잖아요. 꼭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리베르 종목 VI 발동까지 했던 종목들 저도 네. 함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코로나 피해주들, 코로나 이후 수혜주들에 대해서 이른바 놀자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당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금요일에 다시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하고요. 저희 이렇게 좀 해안을 가지신 우리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방송 외에도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장중 대응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 검색하시거나요. 휴대폰에 카메라 켜시고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 링크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 중에만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빨리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